여기서 여행 코스인 갓바이 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리서치 퀘스천을 여기서 어떻게 세우게 되나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세우진 않았어요. 명확히 나타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박사학위로서 이제 딱 쓰려면 그게 들어가잖아요. 리서치 purpose of study 나오고 그죠? 연구 목적 그다음에 문제 제기 이렇게 나오죠. 문제 제기인가요? 어디까지 쓰셨나요? 요새 라이팅업 하는 때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계속 써 나가시지는 않나요? 써 나가시죠.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목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프로포션 형태가 되려면요. 그냥 저쪽에서 이런 검토하고 어떻게 해라 하고 끝내겠죠. 예. 근데 이걸 하이퍼시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TCM은 CBM보다 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더 신뢰도가 있다. 아니면 뭐 CVM은 TCM보다 더 신뢰도가 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딴 것도 뭐 나올 수 있죠. 뭐 두 가지 다 신뢰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뭐예요? 여기 이외에 연구에서 검토한 함수 모형 선택과 관련된 연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함수가 더 뭐예요? 이 세 가지 함수를 갖다가 이제 본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결국은 이게 측정이 되지 않는 걸 갖다 객관적인 어떤 측정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작업을 만드는데 그것이 어떠한 함수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수요 함수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해가지고 여기서도 일종의 하이퍼시스 형태로 우리가 또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누가 막 그러니까 그 어떤 가설이 엄청 많고 막 이렇게 쓰는 거 많고 복잡하고 이래야 좋은 건 줄 알았던 적이 있어요, 저도.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단 이 리서치 캡이 뭐고 정확하게 리터러처 리뷰로부터 뽑아냈느냐, 그죠? 그리고 그 뽑아낸 리터러처 리뷰 속에서 이것을 그 하이퍼시스를 갖다가 드라이빙 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걸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뭐냐면 만약에 뭐 함수 모형 세 개를 여기서 뭐요? 앞에 설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의 연구에서 검토한 연구들은 함수 모형의 선택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뭐 누구는 뭐 WR은 TCM에서 중요한 작업을 함수 모형을 강조하였고 TCM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형은 선형, 반대수, 양대수 모형을 포함한다. 선형 모형은 모든 변수에 자연력을 취하는 모형이며 뭐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 선형 모형은 누구의 연구, 그러니까 그 더글러스의 연구, 반수 모형, 반대수 모형은 화이트헤드의 부칠리하고 뭐 이런 사람이 했고 양대수 모형은 브리나드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이퍼시스 그러니까 가설을 갖다 세우려면은 좀 더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그 나온 그 신뢰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각각 모형에 대한.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걸 갖다가 안 했기 때문에 그 가설을 갖다가 세우기 전까지에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설을 세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논문이 길어가지고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이러한 것들만 소개를 시키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논문을 보고 응용을 할 때, 그죠? 응용을 할 때,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기서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설까지 가려면 저기서 어느 정도 더 전개가 돼야 되는지 이 분야에서, 그죠? 예.
자원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모델에서 그죠? 더글러스 연구 무슨 뭐 이 연구의 그다음 파인딩에서 발견했던 어떤 함수 모형으로서 자원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함수 모형으로서 애매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갖다가 발견을 해야겠죠. 그 리터러처 리뷰로 그러니까 선행 연구로부터 끌어놔야겠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연구에서 채택할 함수 모형은 세 개의 모형 모두이다. 예. 해서 뒤에서 그냥 확인만 하고 이것이 더 좋다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구나. 예. 그래서 한 수를 배우는 거죠.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더 높은 어떤 그 레벨의 논문에다 투고를 하면은 아마 이런 데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좋은 논문지에다가 계속 많이 투고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아까 뭐 컨셉추얼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논문 형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 박사 논문을 다 쓰시기 전에 한 변수에 대해서 쭉 리터러처 리뷰를 쓰시면은 그거만 가지고 다른 식으로 그러면 이 변수가 구조적으로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요게 간단하게 내가 연구를 하려고 딱 봤더니 때마침 요 분야에서 그 방법론을 갖다가 구조만 알아보는 건데도 쓰질 않았어요. 구조 타당성에 대해 그러니까 구조 그러니까 스트럭처 밸리디티 같은 것도 구조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것이 발견한 게 없고 어떠한 통계적 신뢰도도 그것을 그러니까 구조를 갖다 안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구조 타당성은 뭐냐 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보는 그리고 그 큰 변수 속에 있는 어떤 그 아이템들이 어떻게 잡히는가를 또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그거만 가지고도 뭐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써 나가시면서 각각 자기 어떤 박사 논문을 갖다가 쓸 때 있어서의 어떤 그 단계마다 한 번씩 계속 논문을 내보시면은 다양한 분야에 그죠? 다양한 형식의 어떤 그 논문을 갖다가 써보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되든 안 되든 써서 내세요. 그것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없지는 않아요. 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쪽 논문에다 냈는데 억셉이 안 돼가지고 더 좋은 데다 냈더니 뭐 되는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확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드라이빙을 잘 해 나갔는데 라이팅업을 계속 일관성으로 잘 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막 이래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억셉이 된 이후에도 그 편지가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어디 그리고 또 어디 발표하는 데 가시면은 해외 발표하는 데 가시면은 예전에 그 본인 논문 많이 감명 깊게 읽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사귀어 가지고 또 같이 논문도 쓰고 그러다가 잡도 잡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외국 학회들 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진짜 이 잡시장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예, 거기는. 그래서 같이 이 사람하고 한 두세 번 논문 써보고 이 우리 학교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센터에 아니면 연구하려는 그 리서치와 맞는다 그러면 이 사람마다 스카우트해서 가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연구에서 채택할 수 있는 함수 모형은 세 개의 모형 모두이다 그러면서 적합한 결과치를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결과치를 보이는 모델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CVM과 관련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CVM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잠깐 리뷰를 할게요. 자연자원 같은 환경재를 설문지를 통해서 가상시장을 만들고 또 그 가상시장에서
응답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범의 중요한 작업은 설문 방법의 결정에 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설문 방법의 결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범에서 그러니까 가상가치 평가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게 아마 맨 위에 보면은 가상가치 평가법이라고 그렇게인데도 불구하고 맨 위에 보면은 상황가치 기법이라고 또 얘기도 나오죠. 예. 자, 근데 이게 여러 논문들 그 분야의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또 이게 또 검색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누가 쓰신 논문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그런 걸 따르진 않았어요. 굉장히 어떤 그 분야의 어떤 컨셉을 갖다가 소개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논문인데 잠깐만요. 여기서도 뭐예요? 뭐라고 나와요? CVM인데 뭐라고 썼어요? 그죠? 상황가치 측정법, 가상가치 측정법, 또 뭐예요? 조건부 가치 측정법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러한 그 어떤 가치 측정의 어떤 모델로서의 그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무슨 현시 선호와 진술 선호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측정하는 그 방법이요. 그러니까 제가 설문지를 갖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라고요. 그러니까 리서치 인스트루먼트 자체, 그러니까 설문지 자체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설문지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광 분야에 그 적용이 안 됐던 그런 설문 방식 이런 거 갖다가 소개를 하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경제적 가치 추정, 지불이사 금액, 경제적 가치 이런 거 항상 나오죠. 그래서 설명이 쭉 되고 기법 해가지고 뭐 사용 가치, 비사용 가치.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자원이냐에 따라, 그죠? 어떤 경제적 자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진술 선호냐, 뭐 현시 선호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TCM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여기서는. 예, 그냥 정리를 쭉 하면서. 그리고 이쪽이 뭐예요? 진술 선호하고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CVM의 하나의 뭐예요? 질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예요? 요 분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비사용 가치인 자원을 갖다 측정할 때는 진술 선호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그런 것 자세히 나온다고요. 왜 비사용 가치를 갖다 진술 선호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예. 왜냐면 비사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좀 더 이쪽에 여행 비용은 뭐예요? 그 적어도 무슨 뭐 자동차, 무슨 가스라든지 연료라든지 이런 거는 여행 비용은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뭐예요?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뭐 거기 갔는데 네가 느끼는 어떤 산림욕을 해가지고 느끼는 어떤 산림욕의 가치에 대해서 돈을 받고자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가격 거기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 근데 그건 뭐예요? 비사용 가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러한 진술 선호의 방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측정했고, 그죠? 가상적인 어떤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가치를 측정했고, 그리고 어떤 조건부적인 어떤 질문을 던져서 가치를 측정했다는 건데 그 말이 다 뭐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이쪽 분야에 그 용어가 이렇게 용어가 통합이 지금 안 돼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 뭐예요?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뭐 가상가치 측정법에 대한 논문만 쫙 모아서 열심히 라이팅업을 해놨는데 또 무슨 조건부가치 측정법이니 상한가치 측정법이니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또 가서 또 찾아가지고 또 리터러처 리뷰를 갖다 자기가 했던 거를 계속 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 논문이 가장 주류적인 논문이고 가장 솔리드한 논문 그 모델을 갖고 있는 논문이면은 그걸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관광 분야에서는 이렇게 썼고, 그죠? 저번 때 우리가 본 거는 무슨 분야였어요? 그죠? 행정학 분야였죠? 특히 행정학 분야인데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도 뭐예요? 도시행정, 지방자치. 왜냐하면 거기 지방의 어떤 그 공공재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걸 접근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이 사람 이런 연구자가 하는 어느 분야에서 이런 걸 접근을 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공공재 분야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러니까 공공재를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가치,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를 갖다가 뭐예요? 이 사람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겟바이라는 그런 코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밑에서 자 여기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를 그죠? 이 밑에 있는 이런 측정법만 여기와 모디파이 시켜가지고 같이 비슷한 레벨로 놓고선 했을 때 이게 측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도 지금 답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코스 자체가 뭐예요? PhD인 거예요. 철학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 그러나 그 질문을 한 배경이 되는 컨셉이 사용가치인 자원, 비사용가치인 자원에서 과연 제대로 그것을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제대로 이걸 갖다가 맞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리터러처 리뷰 자체, 그 분야의 리터러처 리뷰 자체의 모든 그 학문하는 사람들의 그 일관성에 관한 문제죠. 예. 그러면 뭐예요? 저희가 뭘 알아야 돼요?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러면 어떤 논문을 찾아봐야 되나요? 사용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이쪽으로 모디파이 시켜가지고 했던 게 있는지, 그죠? 아니면 비사용 가치를 가지고 이쪽의 방법을 쓴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책에서는 비사용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그 챕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192페이지가) 나오잖아요. (192페이지에) 여긴 또 비이용 가치라고 또 돼 있어요. 그죠? 예. 참 이제 한국에서 학문하기 힘들죠. 용어가 너무 틀려져 가지고 그죠? 197페이지 있나요? 그러니까 192절부터 시작되는 공공적 관광 위락 자원의 가치 개념과 그 구성 요소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장애, 무슨 어떤 장애 컨셉에 나오는 거예요? 위락, 감각, 위락 가치 추정과 평가의 장애 나오는데 1절이 뭐예요? 비용 편익 분석과 가치 평가해가지고 편익 비용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쭉 나오고, 그죠? 편익 비용에 있어서 가치 평가 문제 쭉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적 관광 위락 자원의 가치 개념과 그 구성 요소에서 이용 가치와 소비자 잉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원 가치는 뭐예요? 이용 가치 플러스 비이용 가치가 두 개가 모여서 뭐예요? 요 두 개가 합친 게 뭐죠? 자원 가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원 가치는 꼭 뭐야 그러면 경제적 가치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용 가치는 뭔가요? 이미 시장에서 지불한 가치와 그죠?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만족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그가 잉여로 소비자의 어떤 그 잉여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긴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파생적인 어떤 개념이 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뭐예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그래프로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야? 뒤에는 이게 자세히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수식으로 19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뭐 소비자 잉여는 뭐예요? 순편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이용 가치는 20만 원, 교환 가치는 10만 원, 그죠? 소비자 잉여는 이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를 빼야 되니까 10만 원 해가지고 어떻게 뭐야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 이전에 그죠? 어떤 그 이용 사용 가치 쪽에서의 어떤 잉여 가치라든지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 책을 쭉 읽어가시면서 그죠? 거기 보면은 무슨 뭐 월시라든지 뭐 이렇게 그 정통 그런 경제학자들이 설명을 했던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서 거기서부터 이제 컨셉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개념들을 공고히 하면서 쭉 나올 필요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박사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런 그러면 이게 아까 이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쪽을 가지고 이걸 맞힌다는데 이게 어떻게 맞지가 않는데, 그죠? 개념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이 측정 방법만 같이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그 의문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박사 과정의 핵심적인 어떤 그 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죠? 예, 그래서 보통 그 지도 교수하고 그런 그 얘기를 많이 나눠 보면은 거기서 이제 좀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도 깊게 들어가게 되는, 그죠? 예, 넓게 두루두루 이제 어떤 그 개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쭉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지금 논문 2개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뭐 약간 또 필로소피컬한 그러한 접근 방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러한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을 때 컨셉추얼 페이퍼라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런 컨셉추얼 페이퍼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논문인 거예요. 예. 왜 대가가 쓴다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각 분야에 대한 장단점과 아니면 어떤 그 리서치 갭들과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연구가 흐름이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논문이겠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뭐 메타 방식을 이용한 무슨 뭐 축적된 뭐에서 뭐가 나온다는 등 무슨 빅데이터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예. 이런 거와는 다르게 어떤 바라보는 뷰라든지 프레임워크 자체를 한눈에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다 끄집어내서 그 개념이 잘 연구자들에 의해서 잘 가공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제대로 된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한눈에 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키울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비용 가치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건 또 preservation value라는 그런 개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건 preservation value 같은 거는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생태학 쪽에서 생태나 환경 쪽에서 이런 쪽에 어떤 그 정리를 해놓은 그런 그 블로그 요새 왜 무슨 박사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 블로그를 많이 올려놔요. 그죠? 아니면 구글 스칼라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그런 것들도 역시 이게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연적인 어떤 그런 설명들을 쫙 박아 나가는 방식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또 이 보존 가치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그 보존 가치 즉 그 비이용 가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국립공원과 같이 시장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의 가치는 두째 문장부터 나오죠. 크게 실제 이용 가치, used value하고 비이용 가치, non-used value로 나눠볼 수 있다. 근데 실제 이용 가치 혹은 현지 이용 가치요. 이것은 현지 자원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로서 앞에서 논의한 여행 비용법에 의한 추정한 수요 곡선 내부 면적, 그죠? 내부 면적, 즉 실제 소비에 따른 지불 가액하고 소비자 이용의 합계를 얘기하죠. 그 내부 면적이 수요 곡선의 내부 면적이 실제 이용 가치이고요. 그죠? 그렇다면 그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자에게 발생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것을 관련 학자들이 보존 가치, 그죠? preservation value라고 해가지고 웰시가 그것에 대한 개념들을 갖다 나타냈죠. 그리고 그래서 웰시가 97년도에 썼던 그런 논문들을 갖다 이제 한번 그 레퍼런스 찾아보는 것도 뭐예요?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논문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연도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뒤에는 82년으로 돼 있고 여기는 97년으로 돼 있죠. 바로 나오죠? 논문 제목이 어디예요? 아메리칸 와일드네스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예. 논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뭐요? 야생자원, 그죠? 야생자원에 대한 야생자원 경제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recreational use and preservation value라는 그러한 저작을 통해서 그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 보시면 좀 찾아보시나요?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 가면은 설명이 더 자세히 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저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그걸 조사를 하다가 누구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드러커인가요? 코틀러인가요? 갑자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스트리아 무슨 법률학 박사 출신인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제 브랜딩에 대한 그런 포메이션 하는 포메이션, 그러니까 브랜딩 이미지 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딴 사람들 에커 거 에커 거 말고요. 그 전에 에커 세대 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봤더니 그 안에 어떤 그런 이미지 포메이션 하는 그런 XY 축, 그죠? XY 축에 대한 그런 이미지 포메이션을 통해서 항상 그 시절에 유행했던
유행했던 그 어떤 그 학문적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이런 그 책을 갖다 쭉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뭐예요? 거기서 뜻하지 않게 하나의 클루, 그죠? 자기가 하나의 그 어떤 그 연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 자기가 그 컨셉에 대한 뷰가 자기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이 논문 형태로 나온 거는 이제 스토랜드하고 웰시가 쓴 1985년도 논문인데요. 예. 이제 467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냐면 Effect of Distance on the Preservation Value of Water Quality 해가지고 랜드 이코노믹스에서 61권 그죠? 여기 이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뭐예요? 이러한 그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또 이게 연구자로서는 어떤 그 연구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려면 이 사람이 쓴 요 논문을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물이라는 걸 어떤 수자원에 대한 어떤 비이온 가치의 그 이펙트 오브 디스탄스에 대한 논문을 썼는지, 그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무엇을 변수 잡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비이온 가치의 어떤 개념을 물을 갖다가 어떻게 비이온 가치로서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역시 또 한범수라든지 김사원 교수님, 한범수 교수님이라든지 김사원 교수님이 쓴 1997년도의 논문 있죠. 이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447페이지에) 있죠. 역시 뭐예요? 97년도 논문은 언제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한 17년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방법론 쪽 우월에 관한 연구, 그죠? TCM과 CVM의 비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여기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뭐였어요? 아니요, 논문 제목이 그죠? 이것도 역시 비슷한 논문이죠. 같은 계열의 논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선행 연구가 잘 된 건가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논문이. 근데 있네요. 그죠? 이렇게 찾아가시다 보면, 근데 이제 정확히 똑같이 인지하지는 않겠죠. 찾아보기 전에는, 그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그러면 요 논문에 대한 그 뭐예요? 저기 있어야겠죠. 리터러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뭐일 것 같아요? 산림자원이니까. CVM은 TCM이에요. CVM이죠. 예. 이제 이것만 딱 봐도 이제 대강 개념 잡히시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딱 가보면 이게 하도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보시면 대강 그 제목만 봐도 어떤 식으로 이게 몇 년도에 어떻게 썼으니까 전개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보여요. 이게 이쪽 분야에 건강가치 CVM하고 TCM은 한번 논문 하나 읽음으로써 그 분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쫙 다. 근데 요걸 갖다가 아까 말한 그 어노테이트 비블리오그래피에 다 정리를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옮겨만 적으시면 뭐예요? 리터러처 리뷰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 이 비교했던 논문, 그죠? 비교했던 논문을 갖다가 보게 된다면 뭐예요? 좀 더 솔리드하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자기 논문에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를 더 밝혀주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위에. 그죠? 뭐 표기한 걸로 볼까요? 예. 뭐야? 독창성이 뭐라 그랬어요? 두 기법을 사용해서 평가액을 비교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 여기는 평가액을 비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 논문을 찾아보시고, 그죠? 원래는 제가 지금 이거 찾아보시고 뭐 해서 발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지금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셔가지고 원래는 이 논문 이렇고 이런데 이 사람이 왜 분야가 달라가지고 이게 이쪽에서는 그냥 공공재의 어떤 그 관점으로 그것만 본 건지 하여튼 뷰가 틀릴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면 이 두 논문이 오리지널리티가 어떻게 틀린지, 그죠? 즉 독창성, 여기 독창성 얘기하죠. 독창성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거 뭐야? 비교해서 뭐야? 어떤 것이 뭐야? 이거는 이 논문의 관점은 둘 다 별 차이 없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결론 한번 가볼까요? 결론은 두 금액은 별 차이 없다. 결론 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연구는 이용해서 평가했다. 그죠? 두 가지를 이용해서 두 TCM과 CVM을 이용해서 평가했는데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직접 팔공산 도립공원 갑바이 여행 코스 현장에서 TCM과 CVM 방식 설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325명의 설문 응답을 얻었다. 그중 314명의 설문 응답을 기초로 하여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한 각 여행 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다. 그죠? 제가 있는 것은 이건 하나의 근데 두 가지 그 조사의 어떤 그 액수 결과 나왔죠, 그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똑같은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어떤 게 더 좋은지 차이가 있냐 없냐 차이 본 거잖아요. 우열도 차이잖아요, 일종의. 아니에요? 방법론적 우열하고 이거는 이 논문은 결국은 이 경우에는 이걸 쓰나 결과값이 같았다는 거고 이거는 방법론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이거 한번 읽어봐야죠, 그러니까. 읽어보고 그러니까 제 내용은 뭐냐면 컨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지는 않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관광학도로 보는 입장 그리고 도시행정을 전공한 연구자가 보는 입장 이게 틀릴 거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뭐예요? 뭐 하이퍼스를 썼는지 아니면은 뭐 프로포즈를 썼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이걸 갖다 끌어왔는지 그것을 보시면 굉장히 이 분야에 연구가 그래도 요 두 가지 연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요 비슷한 논문을 갖다 다시 한번 쓰시려면 어때요? 그런 분야 그런 걸 갖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리터러처도 넣고 또 두 개의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의 차이.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좀 더 솔리드한 그리고 좀 더 그 완성도 있는 논문을 만들려면 그 논문을 언급하고 그 논문과의 그러니까 한범수 김선 그 연구자님이 그 연구했던 그 연구가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만약에 가설적인 논문을 세웠다. 그러면 가설 세운 것마다 파인딩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을 하죠. 뭐 구조,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발견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파인딩한 것, 곧 독창성이 되는 파인딩을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선행 연구에 누구와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가 언급을 해줘야 돼요. 완성도가 높은 논문이 되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냥 그 컬렉션이 없이 그죠? 한 3일짜리 여기서는 컬렉션이 어떻게 되죠? 한국에서는 박사 그 디펜스 할 때 컬렉션이 어떻게 돼요? 뭐 한 달, 석 달 막 이렇게 받나요? 그걸 잘 몰라요? 아니요, 최종 몰라요? 뭐 같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보통 이제 그 보면은 그 유럽 쪽 같은데 보면은 그게 뭐 노 컬렉션 그죠? 근데 그건 거의 없고 3일짜리냐, 뭐 한 달짜리냐, 3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줘요. 그 대신 파스냐 아니냐 갖다 결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가장 최악의 저거는 재바이바죠. 재시험을 보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미치는데 그 중에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근데 너 이렇게 했는데 리터러처 리뷰가 어떻게 해? 또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설문지를 갖다가 조사를 했죠. 그죠? 그래서 몇 명의 설문지를 갖다가 어떤 응답을 기초로 해서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거예요? 어떤 통계적인 그러니까 그 통계적인 신뢰도가 있다는 걸 갖다 다시 이렇게 밝혀주는 거고, 또 그러한 어떠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 이걸 갖다가 또 꼭 밝혀주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마케팅 분야적 그리고 소비자 행동론 그쪽 연구하는 분야가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쓴다고요. 마지막 부분에 프로파일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역시 설문지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 설문지 자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뭐 결론 및 수학 좀 보는 김에 계속 볼까요 한번?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연구는 두 기법을 어떤 틀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법을 이용하여 한 자연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아까 그 레퍼런스로 제가 한번 그 레퍼런스로 언급을 했던 그런 논문과 다른 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TCM과 CVM을 이용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기법은 사실상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사용가치, 비사용가치. 어떤 그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동일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한 거는
전제 있잖아요. 전제 조건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죠? 그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에 대한 그러한 컨셉이 그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이 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확히 책과 다른 논문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으니까, 그죠? 한번 다시 탐색적인 어떤 그러한 과정으로 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닥터 오브 필로소피 코스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자연자원의 가치 평가인 즉 뭐예요? 비이용 가치의 가치 평가인 두 개의 기법이 그죠?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냥 자연자원의 가치 평가법인 두 개의 기법이 신뢰받을 만한 기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TCM과 CVM 기법 둘 다를 이용하여 도출한 어떤 그 갑바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그 평가의 차이는 거의 10% 내외이고, 그죠?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들을 검토할 때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자원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대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있으면 리터러처 리뷰를 잘못한 거겠죠, 그죠? 저는 잘 몰라요 지금 거기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찾아봐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흥미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비록 이 연구가 이미 개발된 기법을 적용하여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는 독창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두 기법을 이용하여 그것의 평가액을 비교했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역시 메소돌로지칼 방법론적 공헌이죠. 아카데미칼 컨트리뷰션에서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TCM과 CVM을 이용하여서 갑바 여행 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두 기법에서 모두 기회 비용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어떻게 모디파이 했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용한 기회 비용은 지역별 평균 약 9만 원 정도였다. TCM과 CVM을 이용하여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기회 비용을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죠? 연간 2,204억 원과 2,452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가치로 평가되었다. 만약 이 기회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 평가액의 약 4분의 1 수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 그래서 어떤 방문객이 찾아온다는 걸 갖다가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이게 다음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음 여기 설명하는 게 뭐예요? 리미테이션, 그죠? 리미테이션 연구 한계에 대해서 이분은 요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그 시저널리티 같은 게 뭐예요?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그 목적지 방문 목적지 자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틀려지면 뭐가 틀려져요? 위에 있는 그 프로파일이 틀려지겠죠.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때문에 어떤 설문의 대표성의 한계성. 이건 어느 연구잖아. 이건 다 써요. 대부분 그냥 뭐 클리셰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이 분야는 행정학 분야의 논문이기보다는 관광학 쪽에 가까운 논문이고, 근데 이제 행정학 분야에서도 공공경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공공관리 분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 분야와 전혀 동떨어진 논문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립공원 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도움을 가져다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프랙티컬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잖아요, 그죠? 연구의 한계성. 그리고 그 대신 뭐가 빠졌어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여기 논문에서는요, 이미 통과한 논문이기 때문에 뭐가 좀 뭐 박사 논문 할 때 써야 되는 거, 그죠? 퓨처 리서치 같은 거 빠졌잖아요. 퓨처 리서치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논문, 그죠?
근데 여기 좀 이렇게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논문을 읽다 보면은 막 복잡해요. 막 안에 막 무슨 뭐 공식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막 개념 설명 막 이렇게 막 돼 있는 논문 맨 앞에 뭐예요? 리터처를 읽고 서문 읽고 리서치 갭 찾아가지고 방법론 쪽 분야에서도 이걸로 갭을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된 저스티피케이션 된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논문을 어떻게 풀려고 했나? 이 관광자원 가치 평가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는지, 그리고 여기 대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뭔지, 그리고 그러니까 파인딩이 뭔지, 그래서 거기서 잠깐 보고 그다음에 결론 쪽 가가지고 딱 보고 서로 일관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맨 처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오리지널리티가 뭔지, 독창성이 뭔지, 그죠? 그리고 함의점이라든지 이런 거 딱 보고 이게 이 논문이 어떤 것이라는 걸 갖다가 대강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쓰는 앞으로 쓰는 어떤 논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노테이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인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스트럭처가 쭉 가고 있고, 그죠? 다른 논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이 우리가 자원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이게 논문을 통해서 이제 좀 잡히시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앞으로 시간에는 이게 각각 주제에 맞춰서 그런 논문 하나씩 가지고 좀 이렇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논문. 외국 논문이면 좋은데요, 그죠?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 더 신랄하게 우리가 막 그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보면은 이런 평가 기준 같은 게 되게 틀려요. 만약에 지금 원우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그죠? 연구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이러한 잣대를 주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연구 주제의 창의성, 그죠? 이게 뭐예요? 오리지널리티예요, 그죠? 내용 전개 명확한지, 그죠? 근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쓰다가 지금 원우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시주비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왜 이 두 가지를 갖다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오차를 적게 만드는지, 그죠? 그러니까 더 덩치 큰 걸 더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솔직히 뭐 저도 이렇게 뭐 급해가지고 논문 쓸 때는 어떤 기가민가한데도 그냥 언급을 안 했으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리서치 노트 같은 걸로 집중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연구 방법이 적합했는지, 그죠? 문헌연구의 인용에 적합했는지, 그리고 결론에 연구 제안이 어떤 타당했는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Annals of Tourism Research하고요, TM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긴 또 이것도 틀려요.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논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쫙 돼요. 그래서 수정 요구 사항도 서론, 이론적 고찰,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 및 시사점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은 어디다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나중에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연구 방법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그러한 도출이 기회비용을 갖다 만약에 빼고선 나머지를 갖다가 만약에 했으면, 그죠? 근데 이제 기회비용을 빼는지 아니면 넣어야 되는지는 또 뭘 바탕으로 해요? 우리가 봤던 아까 197페이지 비용 가치에 대한 그러한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지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봐야겠죠. 예. 그래서 어떤 그 모델을 갖다 어떻게 활용해서 보는지, 그리고 다른 레퍼런스를 갖다가 어떻게 비교해서 보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일관성인 어떤 전개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고 자꾸 지금 남의 논문을 읽어봐야, 타 연구자의 어떤 논문을 읽어봐야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논문을 갖다가 써낼 수 있었구나. 특히 이런 자원 가치 평가, 자원이라든지 경제 분야, 관광 자원이나 경제 분야의 어떤 논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스펙트럼에서 내가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책에 저번주에 제가 그 쭉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논문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무슨 뭐 공식 막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표상에 아까 중요한 게 보는 건 뭐예요? 시주비 뭐 일반 경비 뭐 해가지고 그 항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우선 첫째예요. 대응이 딱 되는지가 첫째지. 그게 무슨 공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Q는 어떻고 뭐 그래서 무슨 뭐 거기 아무리 무슨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나와도 거기에 대응한 그런 항목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 그것이 변수기 때문에 일종의, 그죠? 아이템이고 변수잖아요. 요인들이고, 그죠? 자, 그래서 다시금 한번 그 리뷰를 한번 하시면서, 그죠? 예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표 있죠? 표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게 분야, 줄을 치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나눠드렸던 표 해가지고 뭐 목적이 뭐였고, 리서치 퀘스천이 뭐였고, 갭이 뭐였고, 뭐 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적으시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으신데, 그죠? 직장 다니시고 시간이 없으신데,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그 논문 쪽에다가 이렇게 그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일관성이 갔는지 안 갔는지 하시면서 다시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던 어떤 그 162페이지부터 다 적어드렸나요? 다 적으셨나요? 예. 162페이지, 예, 그리고 202페이지, 그리고 421페이지를 갖다 다시 두 번째 보시면 또 틀려질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무슨 논의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측정 방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각각에 대한 어떤 측정 방법이요. 그래서 또 전제 상황에 대한 것도 나와요.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어 있는지를 갖다 한번 또 보세요. 그리고 이게 또 얘기했던 그 비이용 가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논문을 갖다 또 소환하기 이전에 그 비이용 가치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죠? 그래서 거기 비이용 가치 개념을 물어볼 때 들어갈 수 있는 항목과 아닌 항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는 이런 개발자마다 어떤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무슨 뭐 보면 이제 뭐 뒤에 보면 이제 반복 입찰법이라든지, 그죠? 뭐 단순 입찰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뒤에 몇 페이지에 가시면 나오냐면요. 434페이지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때 이러한 것들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이 설문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즉 어떤 그 측정의 방법을 변형시켜서, 그죠? 일종의 변형시킨 거잖아요. 이게 뭐 시주비도 들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했던 게 이게 맞는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논문을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주제의 논문을 가지고 수업을 할게요.